매매사업자로서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네. 매매사업자는 비용이 공제가 많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될까요? 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름값 이런 것도 되나요? 기름값 가능. 밥 먹는 거는? 밥 먹는 거는 안녕하세요,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전문 신우열 세무사님을 모시고 경매와 세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규제 시대에 이제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 관련 이야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열 세무사고요. 16년부터 근무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대략 8년 정도 세무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많이 업무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하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시작됐던 시점이었어요. 17년, 18년 이때부터. 난리였죠, 그때. 네, 그때부터 좀 양도세나 뭐 상속증여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 있고 업무를 하다 보니 결국 이쪽에 좀 관심 있게 됐고 경매도 또 관심 있게 돼서 이 방향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긴 하죠. 네, 그쪽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부동산 전문 쪽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양하게 기업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 있고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게 부동산이어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서 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지역이 많이 묶이기도 했고 또 매매사업자는 조정지역이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질문 많이 받았던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게 경매로 단기로 낙찰받아서 바로 팔았다 하면은 그럼 세금 77%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자, 낙찰 받자마자 팔아서 세금 많이 나오나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양도를 했고 매매를 했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개인 입장에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돼서 양도소득세를 1년 이내 주택을 팔았다면 고율의 77%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 저희처럼 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성으로 인정이 되면은 일반 사업소득,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율의 세율에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과세표준 1억일 때 개인 양도세 1년에 미만 매도하면은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1억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양도세가 77%니까 지방소득세까지 네, 이제 지방세까지 77%. 77%라서 근데 만약에 다른 소득은 없고 네. 사업자로 매도를 했으면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네. 낮아지는 예, 것입니다. 2,200만 원 네.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로 내게 되면 1년 안에 매도하시면은 7,7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내게 되고 이거를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시면 과세표준 1억일 때 2,2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7,700만 원이 2,2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단기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내가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아간다면 누구나 사업자가 돼서 매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홈택스 가서 그냥 네.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면 되는데 매매 사업자를 신청할 때 업종 네. 코드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업종 코드는 703011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도 자기 집으로 해도 되나요? 네,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꼭 사업장에 주소가 필요한데 네. 그거는 우리 부동산 매매업은 개인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내 집으로. 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주소지를 혹시 사무실을 얻기가 좀 그래서 집으로 하면 또 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미 있는 업종에다가 업종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 정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동일한 사업장에는 사업자 번호가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인정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정확하게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서 스마트 스토어 뭐 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로 단타를 친다고 할 때는 새로 사업자를 내지 말고 업종을 업종 추가하실 추가할 수 수도 있는 있다. 겁니다. 네. 이거군요. 그럼 좀 더 간단해졌네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뭐 공무원이거나 선생님 이런 분들은 매매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공무원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부동산 매매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더 정확한 부분은 인사과에 문의를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규정은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또 저한테 질문 온 게 지금 현재는 백수라 매매 사업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연봉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사업자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좀 최근에 왔었어요. 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금이란 거는 내가 수익이 낮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소득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소득에 있어서 그 추가적인 소득에 우리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일 뿐이지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연봉이 이제 한 5천만 원인 사람이 네. 경매로 한 3천만 원을 벌었다. 네. 순수익이 3천이다. 그러면은 원래 한 5천만 원이 소득을 얼마나 내나요? 5천만 원이 보통 한 800만 원, 700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연말정산이 종료가 되면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3천만 원 정도 소득이 추가로 부회로 발생을 하면 5천만 원 정도면 치료세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한 24% 정도를 적용을 해서 한 650에서 700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을 더 벌고 세금 6, 700을 더 낼 거냐, 그걸 안 벌 거냐 선택을 하는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3천을 더 버는 게 낫다. 그럼요. 그래도 더 추가적인 수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는 아니니까, 네. 100% 아니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비용을 다 공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비용이 공제가 많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될까요? 그 비용 구분은 우선 양도세와 비교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만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배, 벽지, 장판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매매사업자가 우리 물건을 수리해서 도배를 해서 팔게 된다면 거긴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게 이자 비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 비용이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매매 사업자에서 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오니 양도소득세, 개인으로 파는 것보다 사업자로서 파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매매 사업자로 자동차 같은 것도 혹시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로서 내가 비용 처리를 하면 어떤 분은 단기로 한 3년, 4년 팔고 내가 또 좋아하는 차 타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업자로서 매입했던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부가세 부분이 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취득했을 때 부가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근데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내가 비용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팔 때는 그만큼의 부가세를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또는 사업자의 성향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이런 것도 되나요? 기름값 가능하죠. 밥 먹는 거는요? 밥 먹는 거는 우리가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 비용은 비용이 인정이 되는데 사업자 본인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직원이 있으면 비용 인정이 되는데 직원이 없으면 안 된다. 가장 큰 구분 기준은 과연 이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냐 아니면 내 개인적 경비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사실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자 부분을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사업용 계좌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법령에서 가산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써야 되나요? 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등록하면 그게 바로 사업용 계좌 또는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새로 신규로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게 개인 거랑 막 섞이면은 곤란한가요? 실무는 곤란한데요. 그래도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홈택스에다가 아까 알려주신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가 지출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용 계좌랑 카드를 좀 등록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사업자 내시고 내가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선택하셔서 그거는 신규로 발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우선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또 같아야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등록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질문이 많이 와서. 원칙적으로는 본인 것으로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까지는 가능한데 가족 카드가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 실무상 그냥 본인 거를 사용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박탈이 됐을 때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 좀 미리 계산이 가능할까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는데요. 네. 매출이 5천이었는데 각종 경비를 제하고 네. 우리가 보통 1,000만 원을 남는다고 했을 때 1년에 8% 정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8%면 8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1년에 되겠죠. 80만 원. 내가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소득이 사업자. 마이너스거나 0이면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냈는데 네. 수익이 없다. 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박탈이 안 되고 네,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을 수익을 봤다. 네. 그러면은 8%에서 400만 원인가요? 400만. 네. 이걸 1년에 나눠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퇴직하시고 1억 정도 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1억 정도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1억에 8%라고 800만 생각하시면 원이요? 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70만 원 네, 정도 월에 되겠네요. 70 중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안 아픈데 매달 나가는 게 참 아까웠었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걸 제가 톡톡히 받고 있거든요. 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하고 혜택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을 받을 때 전입을 하라고 해요. 네. 그리고 사업자는 또 대출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전입이 있는 주택 내가 혹시 전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임차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전입이 잠깐이라도 들어갔던 집을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사업자로 혹시 인정이 안 되나요? 매매사업자성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매매사업자로 인정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인정 요건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을 판단을 하여서 이게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거래냐 안 되는 거래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입신고도 하나의 요건인 겁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의 성격은 내가 이 물건에 거주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한다면 전입신고 하나로만 부동산 매매업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우리가 전입신고 요건 중에 하나가 30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그 주택에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전입신고를 30일 이내에 잠시 있다가 빠지시면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거주할 목적으로 인정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피할 수 있겠죠. 혹시 저희 이제 또 걱정거리들이 제가 1년 안에 뭐 몇 번을 팔고 몇 번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만 매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네. 그랬을 때 이게 양도세가 막 추징이 되거나 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례냐면 내가 한 물건만 하고 바로 폐업을 해버려서 네. 폐업 신고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건데 한 물건만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사업성으로 보지 않을 경향이 있어서 양도세로 추징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낙찰 받았는데 매도가 안 돼가지고 이걸 2년을 보유했어. 너 매매사업자인데 왜 2년 보유하니? 이게 막 엄청 곤란해지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사업자로서 내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거니까 다만 매매사업자로서 파는 것에 이익이 없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단기 매도하는 게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이익인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2년 초과 보유한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파는데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우리가 거래한 게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몇 개 이상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부가세법상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취득하고 1회 이상 팔아야 되는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실적인 판단의 기준이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고 사업성으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고 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에게 뭐 물건을 올려놓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성으로 팔려고 노력했다라는 증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것도 경매 낙찰을 매번 받을 수는 있지는 않으니까 낙찰을 위해 내가 어떤 노력했고 입찰표를 미리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해 놓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꼭 1년에 몇 회 이상, 몇 회 팔아야 되거나 취득해야 되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에 내가 막 몇 회 이상을 못해서 한 개 낙찰받고 매도를 했는데 폐차란 봉투나 영수증 이런 사진들도 내가 이걸 계속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에 네.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걸 사진 찍어서 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아유, 이런 것도 다 관리해 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 그런 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세무 관리를 꾸준히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사업용 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잖아요. 보통 거주주택은 오래 갖고 계시고 볼륨이 크다 보니까 양도세가 좀 많아서 비과세를 꼭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매매사업자 이 물건 때문에 혹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될까봐 네. 이제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주택은 네. 내가 그 물건을 임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한 목적으로 입주를 했다가 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고주택으로 바꿀게 요거는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자산 그리고 내가 거주했던 자산을 내가 임의로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주택입니다 하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주택과 내가 임대주택 또는 임대한 유형자산 그리고 내가 거주한 거주주택 요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를 받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군요. 네, 내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상의 재고주택과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주택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주택을 사업용 주택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재고주택과 거주주택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우리가 세무당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그걸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고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때는 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거주주택과 1매매주택, 1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이 있는 경우
내가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저희가 매매사업자로서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게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신 다음에 내가 뭐 이제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이제 팔 때 양도 계약을 하실 텐데 양도하실 때 반드시 특이하게 나는 이 사업 목적, 매매 사업자로서 판다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사업자 번호, 그리고 매매 사업자로서 거래하는 물건이라는 걸 명확히 써 놓으시면 조금 더 명확히 내가 사업성으로 판매하는 물건이라는 걸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의 물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집에다가 해도 되고 매도를 할 때 계약서에다가 매매 사업자 사업자 번호를 써서 네. 하면은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네요. 네. 그리고 보유하시면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유지하시면서 내가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자로서 경비가 발생했다라는 걸 등록을 하면 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관련 경비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조금 더 사업 목적성이 뚜렷해지겠죠. 혹시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증빙이 없을 때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뭐 간이 세금 계산서 이런 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격 증빙을 갖지 못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2% 가산세가 있고 근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을 해버리면 네. 이거를 추적하는 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용 계좌에서 실제 이체를 해줬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적격 증빙이 아니다고 했을 때? 네, 2% 가산세가 발생해서 그럼 100만 원이면 2만 원입니다. 그럼 뭐 할만하네요. 네. 그래도 저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왜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끊으면은 금액이 또 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 10% 좀 들래고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출 증빙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매매사업자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신우영 세무사님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 실전반에서 다 매매사업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만 4개를 낙찰을 받아서 이분들이 다 이제 단기 매도를 하실 건데 기장이랑 세무를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에 관련해서 세무사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사업장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주실 거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쪽 양도세나 매매사업자, 증여 이런 쪽이 전문이시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